보통 마법하면 뭔가 신비롭고 기적 같은 걸 떠올리시죠? 근데요, 만약에 그 마법이 전기처럼 측정하고 제어하고 심지어는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공학의 한 분야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법의 신비로운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정교한 과학, 마도공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바로 만화회로의 기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먼저 마법을 과학의 눈으로 보는 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직접 천만한 쇠로를 설계해보고 그 힘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비결까지 알아볼 거고요. 물론 이렇게 강력한 기술 뒤에 숨겨진 위험, 이것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실력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마법을 더 이상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톱니바퀴와 레버가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기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부품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고 모든 움직임에는 원리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마도공학은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마법을 기적이 아니라 기술로 바라보는 순간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주문의 성공을 빌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회로를 설계하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마도공학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마법의 기본 원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기랑 아주 그냥 판박이라는 겁니다. 전기의 전압, 전류, 저항이 있듯이요. 마법에도 힘의 압력인 마압, 흐름의 양인 마류, 그리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마저항이라는 게 존재해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마법을 과학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진짜 마법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계, 여러분의 첫 번째 만화회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화회로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마법이 지나가는 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시전자가 마압이라는 압력을 쫙 가하면 그 힘이 목표물이 가진 마저항을 뚫고 지나가면서 마류라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 마류의 흐름이 불을 만들고 얼음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마법 현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세 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시전자가 정신력으로 마압이라는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동력은 목표물이 가진 고유의 마저항이라는 벽에 부딪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벽을 뚫고 마류가 흐르면서 마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게 모든 마도공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법의 기본 공식입니다. 흐름, 즉 마류는 압력인 마압에 비례하고 저항인 마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마치 우리가 아는 F는 ma처럼 이 간단한 공식 하나로 우리는 마법의 결과를 예측하고 제어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저항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직렬 연결. 이건 저항들을 기차처럼 한 줄로 쭉 연결하는 방식인데 저항이 계속 더해져서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때 유리하죠. 반면에 두 번째, 병렬 연결은 길을 여러 갈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전체 저항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더 강력하고 많은 만화를 한 번에 팍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밀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강력한 한 방을 날릴 거냐 바로 이 선택에서부터 엔지니어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기본 회로를 만들 줄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만들지 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제 단순한 조립을 넘어서서 출력을 극대화하는 증폭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공식 A는 H 나누기 오메가 이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법의 흐름인 A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분자인 마압 H를 키우거나 아니면 분모인 마저항
오메가를 줄이면 되는 거죠. 마도공학의 모든 증폭 기술은 결국 이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법을 키우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이 마법 공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음을 동시에 내면 소리가 확 커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마법사가 정확히 똑같은 주파수로 만화를 방출하면 그 힘이 그냥 더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대규모 집단 마법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이죠. 만화 회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설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회로는 더 이상 마법 도구가 아니라 파괴적인 폭탄으로 돌변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엔지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 설계된 회로는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전자 자신을 향하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장 유형이 바로 이 두 가지, 과부하와 단락입니다. 과부하는 수도관에 너무 센 물이 들어와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회로가 감당 못할 만화 때문에 파괴되는 현상이에요. 반면에 단락은 저항이 거의 없어져서 만화가 그냥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면서 모든 걸 녹여버리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안전장치 없는 고출력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초였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세계로 살짝만 들어가 볼까요? 진짜 마도 공학의 대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상급 부품들을 간단하게만 훑어볼게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겁니다. 만화 축전기는 말 그대로 마법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필요할 때 강력한 마법을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충전식 마법 배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만화 변압기는 마압, 그러니까 마법의 압력을 조절하는 녀석입니다. 마법을 멀리 보내려고 압력을 높이거나 반대로 정밀한 작업을 위해 압력을 낮추는 등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마도 공학의 성배, 만화 초전도입니다. 저항이 0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만화는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한 속도로 전달될 수 있겠죠. 완벽한 효율의 마법, 모든 마도 공학자들이 꿈꾸는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엔지니어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지식을 활용해야 풀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설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문제입니다. 특정 마법 함정을 작동시키려면 정확히 15옴의 저항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있는 건 20옴짜리 부품 하나랑 60옴짜리 부품 하나, 이렇게 두 개뿐입니다. 오늘 배운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의 특징을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두 부품으로 15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도 공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정답을 아는 것보다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 오늘 배운 법칙들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도 공학자로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겁니다. 해답은 여러분의 머릿속,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회로 안에 있습니다.